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ETF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ETF인 SRVR을 지난번에 함께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이 빅데이터와도 연관이 있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모바일 혁명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걸쳐 연관성이 깊은 ETF인 FIVG와 NXT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ETF 모두 5G는 물론 통신, 반도체, 산업장비, 차량용 반도체 등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FIVG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FIVG는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 및 대한민국에도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섹터이며 여기 아래로 보시는 것들은 5G 관련된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 장비들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치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치는 SRVR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크라운캐슬이나 아메리칸 타워처럼 5G에 관련된 통신 타워 리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XTG입니다. NXTG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미국의 투자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인도와 일본,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중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유럽도 좀 순위가 밖으로 밀려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섹터 구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 반도체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나머지 섹터의 비중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리치 관련된 주가 9%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통신 관련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표로 요약을 한번 해봤으니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운용사는 디파이언스와 퍼스트 트러스트로 제 채널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할 법한 운용사들입니다. 블랙락이나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처럼 메이저급 자산 운용사는 아니지만 충분한 자산 규모를 갖추었고 수많은 ETF들을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자산 규모는 신생 ETF이지만 1.15빌리언이라는 다소 높은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NXTG는 반면에 988빌리언의 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서는 FIVG가 훨씬 더 앞서가네요. 수치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게 느껴질 수 있지만 8년이나 먼저 상장이 된 ETF이기 때문에 FIVG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0.3%와 0.7%로 이 역시 FIVG의 완승입니다. 수수료는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ETF 비교 영상이 오랜만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저렴할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0.4%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러냐 하실 텐데 주식은 복리로 수익이 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점점 복리로 늘어날 텐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복리 그래프를 그리며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요 사이에 있는 차익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져가시는 돈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로 치고 빠지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와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배당률은 둘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1%도 안 되고 차이 자체도 소수점 두 자릿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유 종목수는 75개, 96개로 NXTG가 조금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PER은 65배와 28배로 NXTG가 조금 더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PER은 쉽게 말해서 작을수록 좋은 건데 현재 이 ETF에서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이 내고 있는 이익과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PER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활용을 해서 PER이 높다면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지표인 거죠. 따라서 NXTG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FIVG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지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PBR은 PER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순자산,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돈이죠. 그 돈에 따라서 주가가 적정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 PBR도 낮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매력적인 조건에 있는 것은 NXTG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주가는 35.53불과 73.05불로 FIVG가 조금 더 우리가 매수하기에 편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FIVG는 작년 수익률로 87.37%를 냈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ETF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앞으로는 어떤 수익률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NXTG는 상장된 지 벌써 10년이 된 베테랑 ETF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차트로 가서 이 두 ETF들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S&P 500 지수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NXTG의 그래프고 빨간색이 FIVG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종목이 조금 다른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담고 있는 섹터가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그래프가 이제 스파이의 그래프인데, 물론 데이터가 1년에서 2년 남짓밖에 되진 않지만 시장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IVG인데요. FIVG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NXPI, 즉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1위 업체입니다.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말고도 요즘에는 AI 관련된 칩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XP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NXP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회사기는 한데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여러가지 상업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길지만 에릭슨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에릭슨은 유럽의 유명한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퀄컴은 유명하죠. 미국의 무선전화 통신업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일링스는 미국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음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테스트 및 측정 장비를 제공해주는 업체고 전자설계 및 e-모빌리티, 네트워크 모니터링, 5G, LTE,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선 주파수 및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5G와 가장 밀접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여기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 같은 미국의 1, 2, 3위 통신사들도 모두 담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에 5G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FIVG는 소량이지만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주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 SKT와 KT도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NXTG의 홀딩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NXTG의 종목은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부터 레노버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노트북 같은 전자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인 LG전자가 2%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무선 통신기기나 광학 저장기기, LCD TV, DVD 등의 칩셋을 설계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번째로 나와 있는 ASE 테크놀로지 역시 대만의 회사고 미디어텍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벌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살펴봤는데 전부 다 아시아 쪽 기업이 들어가 있죠. 다섯 번째는 휴렛 패커드 인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HP라는 회사입니다. 이 HP에서 만든 자회사로 여기 뒤에 엔터프라이즈가 붙어 있는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인텔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NXP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NXTG에서 드디어 통신 관련된 회사가 나왔는데요. 암덕스라는 회사고요. 지금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통신을 기반으로 미디어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업체 및 디지털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인포시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인도 회사로서 인도 2위 규모의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점점 더 뚜렷해지네요. 이 탑 10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거의 없죠. 따라서 가격은 조금 더 매력적인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시아권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ETF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ETF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처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SRVR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5G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산업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SRVR은 PER이 마이너스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즉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오늘 살펴본 ETF들은 담겨져 있는 종목들이 수익도 잘 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가치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알찬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